구독,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청문회 내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청문회 너무 답답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채널 돌리시고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 현장을 다녀왔어요. 저희 그 중립 MG 진행하시는 선우윤호 선배랑 직접 현장에 다녀와가지고 저희가 현장 분위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김민석 후보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 밝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장모찬스 얘기 나오고 배추농사 얘기 나왔는데, 뭐 다양한 말은 오갔지만 결국 진짜 돈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되는 이유가 민주당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총리는 김민석, 약간 뭐 어남류도 아니고 어차피 총리는 김민석,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작가님도 뭐 전부 다는 안 보셨겠지만 뉴스를 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우선은 지금 그 청문회를 다 보진 않았지만 대충 네. 이제 요약본만 봤을 때는 네. 지금 이게 모든 게 이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국힘이나 이제 보수 정당 인사 청문회를 하면 이제 매번 똑바로 말하는 식으로 이제 언성을 높이는데, 네. 이번 청문회를 보면 그 이제 국회의원 때 소득보다 많은 그 사용 금액이라든지 네. 이제 그 금액의 이제 출처를 밝혔지만 그 5억 정도의 금액이 이제 소명이 안 된 점 이제 등등 이제 이미 다 얘기했다는 부분도 사실 소명 안 된 부분이 꽤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국회를 약간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 막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국가 예산 규모, 이제 채무 비율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네. 이제 소명을 명확하게 못하는 것도 문제고, 전과가 있는데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전과가 있어도 자리를 맡는 게 문제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대통령보다만 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에 있는데 뭐 같은 전과 사범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범죄가 적으면은 다 인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범이잖아요, 모범. 예. 뭐 우리가 반면 교사라는 말도 하고 모범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이거는 저의 어떤 사견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작가님도 많이 들으실 거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저기에 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거는 김민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그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후보님은 여기 주소만 뒀지 뭐 나 여기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상황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요, 강신성 씨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모 씨 이름을 제가 얘기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김민석 후보의 어떠한 후원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특히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한 어떤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증인으로 모셔야만 어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이 가능한데, 또 얽혀 있었던 사안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해외 유학을 했을 당시 주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데 본인의 집이 아니라 강신성 씨의 집에 주소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의 가족의 주소지도 이곳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김민석 씨 주장으로는 내가 해외 유학에 가 있어서 잠깐 한국에 와서 우편물을 수령할 곳이 없어서 그곳의 주소지를 잠깐 뒀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희정 국회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김민석 후보가 국내에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국내에 있어서 활동을 했을 당시에도 주소지가 여전히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거듭거듭 요구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에는 가보신 거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세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도착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장전입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면이 보이지 않아서 저거를 여쭤보시는 특별한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위장 전입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초등학생 싸움 같다고? 네. 네. 그러니까 대답을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했던 말이 동어 반복. 우편물 수령을 하기 위함이었고 또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게 위장전입 문제도 아닌데 결국에는 대답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김희정 의원이 그러면은 실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네. 그냥 실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그 공적인 서류를 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김민석 후보는 주지 않겠다. 자,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자, 지금 현장 분위기 전달해 드리면서 채팅창 보면은 지금 세방님이 진짜 두루뭉술하게 대답한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저게 맞죠? 채팅창이 유일한 언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김희정 의원뿐만이 아니라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둘째 날에 불경을 읊으면서 주진우 의원을 마치 이제 당신이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말을 막 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뭐 지옥 이름을 얘기하면서 첫째 날에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 급성 간염으로 인해서 군대 면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 받으신 분도 계시던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청문 대상을 주진우 의원으로 틀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청문의 스타가 됐죠. 김희정 의원은 또 송곳 같은 질문을 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할 때만 손을 막 이렇게 막 가만히 못 두고 막 계속 뭔가 써요.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뭘 자꾸 막 써. 진짜로 썼을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아이폰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가님도 일때 이 방향을 보셨을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대충 항상 이제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잘 배워 나가면 네. 저도 정치계 입문해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선은 지금 솔직히 워딩을 좀 세게 하자면 솔직히 좀 정말 수준이 떨어져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급하다. 네, 저급했습니다. 네. 제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면 제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딱 그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청문회에서 그 제대로 된 답변은 못 해놓고 이제 김민석 후보 저격하니까 이제 주지훈 의원 고발하고 주진우 의원 재산도 파헤치겠다고 겁박을 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내세운 후보에 트집 잡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먼지 한 톨 정도는 나오겠죠. 먼지가 한 트럭이 나왔어. 네. 근데 이걸 왜 먼지가 수두룩한 민주당이랑 김민석 후보 측에서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또 얘기하는 건지 이제 저는 이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은 없죠.
뭐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하게 되고 우리가 뭐 범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이라는 건 누구나 저지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서 솔직히 우리 많이 건너가잖아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장난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좀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고 과거에 잘못이 없는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근데 결국 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다음 2인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뭐 정말 단순한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또 네. 결국에는 어차피 국무총리는 김민석인데 뭐 질문해봤자 어쩔 거야 라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나중에 국회의 어떤 역사의 오명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 읽어보면요. 세방님이 아까 김민석 후보가 뭘 썼느냐라고 작가님 물어보셨잖아요. 네. 데스노트 쓴 거다 라고 하시네요. 수야님도 데스노트 주진우 김희정 쓴 거다 라고 하시고 고병두님 먼지가 아니라 건설 폐기물이 나오던데요. 여러분 표현이 너무 좀 고급지시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의혹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사리 뽑아놓으면 뭐 합니까? 1년 뒤에 그만하면은 또 문제인 거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가 이제 총리직이 내 정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서울시장을 출마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은 모든 그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이 결국 내년 선거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이 지역감이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막 심심치 않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고생하면서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네. 이제 퍼퓰리즘으로 표를 벌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안 쓸 리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이제 매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방 선거와 전혀 연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1년간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제 많은 정책에 관여를 할 텐데 네. 이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정동영 의원의 아내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러한 밀어주기 방향으로 자금을 얼마나 돌릴까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 때도 그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남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경제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결국 이제 돈 살포와 다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되게 민주당이 어떠한 그 정치적으로 입지를 잘 다지기 위해서 전략 같은 거를 되게 잘 세운다. 뭐 비꼬는 말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딱 시작이 될 때 이재명 정부가 11명 장관 후보직을 딱 내면서 김민석 후보 총리의 그 헤드라인에 원래 갔어야 되는 그 깜들이 다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드라인 전체가 중동전쟁 아니면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이렇게 뒤덮이면서 김민석 후보의 어떤 청문회는 이제 뒤로 빠지게 되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래서 후보자 11명 뭐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의외였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었습니다. 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민 통합하겠다. 좌우 통합해서 탕평식하겠다 이런 일부로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인사를 다시 채용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을 연장하고 또 윤석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탄핵 국면 때부터 여러 가지 애국 보수 활동을 계속 이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친북 논란이 있는 정당이라 그런지 이제 그들의 전법을 좀 잘 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화정 양면. 네,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이제 물론 송미령 장관님이 유능하시고 이제 네. 그 실력이 입증까지 되신 분이라면 유임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 협치, 국민 통합, 이제 좌우 통합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보복성 특검이라든지 이제 책포 영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되려 이제 국민을 화합시킨다기보다는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연이은 이제 특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 재판도 계속 연기하면서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법이라는 게 만인한테 평등하게 이제 흘러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로담불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죄가 씻어진 것 같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재판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계속 피고인 이재명으로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다시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정당이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장기 집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했었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유튜브에서 했었던 말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 20년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을 이제 보수 측에서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는 그냥 말끔하게 씻어지겠구나 이런 또 걱정이 나오는 또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단 탄핵 국면 때부터 작가님 계속 하시면서 되게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뒤에 화면 보시면은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서로 휴전에 합의했고 24시간이 공식 종결했다. 이거 팩트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관련해가지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도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다음에는 북한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내 언론들 보면요. 대부분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또 이란을 선량한 피해국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뒤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희 뉴스 화면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지금 헤드라인 제목만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이란 폭격은 전쟁 범죄, 규탄 나선 시민사회 단체들.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죠. 그 탄핵 국면 때 레거시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었는지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네네. 두 번째 보면은 응징다짐한 하메네이, 이라크 미군 기지 때리는 결단할까? 굉장히 이란 편인 느낌이 들고 네. 세 번째도 이란, 네타냐후, 미국을 근거 없는 전쟁으로 끌어들여 이란의 입장을 하는 위에 한결이라고 써 있는데 대변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은 어쨌든 보수의 입장에서 지금 창작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국내 언론을 봐야 될 텐데 국내 언론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으실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우선은 그 방송을 또 이렇게 이제 그 한겨레 물론 이제 국내 언론
특히나 한겨레, 네. 뭐 MBC, 네. JTBC 쪽은 잘 보지 않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세계 언론 먼저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보수 정권의 보수 우파 네. 우파 성향의 이제 언론을 본다든지. 팬마다 보시죠? 네, 팬마 당연히 보죠. 네, 팬마도 열심히 네. 보고. 네네.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그 해외 언론도 이제 같이 보고. 네. 이제 그렇게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드는데 이제 팩트를 좀 체크를 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중동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까지 이란이 이제 하마스나 이제 여러 무장 단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 이제 핵까지 개발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중동 전쟁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 한국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국인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한국인 특성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인이 그렇게 돼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무조건 나빠. 전쟁을 일으킨 쪽이 무조건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시선으로 이제 국제 정세를 바라보게끔 언론에서 만들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국제 정세를 볼 때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 냉철한 흐름과 철저한 이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한 메인 언론들이 없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트럼프가 이제 힐러리에게 지고 있다는 뉴스,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중국에 지고 있다는 가짜 뉴스 같은 게 이제 판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이제 편향을 넘어서 이제 언론이 이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 평화는 좋은 거고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를 보면은 평화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DMZ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우리 군대가 다 빠져버리고 한미 동맹이 다 빠져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과연 누릴 수 있을지 그냥 북한을 먹히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미국 진짜 미군 철수해라라고 이제 외치는 이제 그 뭐 여학생들의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그 걔네들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 머리가 되게 꽃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북한을 믿어줘야지. 설마 그렇게 쳐들어오겠어? 지금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너무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게 보자. 이거는 국제 정세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재명 정부가 어서 빨리 깨닫고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빨리 기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작가님은 지금 뒤에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뒤에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채팅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한국 언론 점령 당했다, 언론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패딩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가님의 어떤 SNS 이런 거 보시면서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한 번 계정이 날아갔다면서요? 네, 계정이 탄핵당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정이 왜 날라갔느냐 무슨 뭐 아동 성범죄 관련으로 뭐 올렸다고 이제 계정이 막 무고를 당해서 계정이 날라갔는데 이건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수천 명이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뉴스에서 봤고요. 마침 그게 딱 대선일이랑 겹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대선일 날? 근데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무고로 계정 자체가 다 날라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도 지금 인스타 무슨 톡방에 있습니다. 톡방이란다. 그 카톡 오픈 톡방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피해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1,000명 좀 넘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면은 한번 팔로우도 눌러주시고 컨텐츠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루에 3건 정도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블리치드 bleached.man 해가지고 팔로우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제가 항상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극우로 지금 많이 매도를 많이 당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극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별 타격이 없어요, 그죠? 네. 극우는 그거 이제 좀 멋있게 들립니다. 네, 극우 이제 칭찬 뭔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무술 유단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극진 공수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네, 뭐 그거 뭐 네, 극자보다 극우 낫죠. 나쁘지 않아. 네, 네. 여러분 극우 나쁘지 않아요. 펜앤마이크 시청자인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극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주류 언론들이 보면은 뭐 어떤 정당이 승리했느니 보면은 외국 정당이 얘기할 때도 극우 정당이 승리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정당에서 외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승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극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프레임 짝이 좌편향 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 극우라는 표현은 그냥 별다지 의미도 없고 타격도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한번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리려는 게 이제 그들만의 이제 단어 프레임이니까요. 네. 근데 그 단어 프레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저희도 프레임 씌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어쨌든 지금 창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제 요새 이제 이세계 퐁퐁남이 알고리즘이 좀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세계 퐁퐁남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이세계 퐁퐁남에서 이제 똑같이 지금 뉴스식으로도 계속 쇼츠를 짜고 이제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좀 그 최선의 최신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최대한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재밌게 만들어서 1분 안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쇼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세계 퐁퐁남 검색해 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극우로 매도받으신 분들 우리 억울함 풀리시길 바라면서 정영 작가님 다음에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